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런데 보험이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사고가 났을 때도 정말 골치 아픕니다. 자, 그리고 렌터카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내가 이미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렌터카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비상구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이탈했다든지 장애물 때문에 자동차 혼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부터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가 방전되었다, 타이어 펑크가 났다, 열쇠를 잃어버렸다. 정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다들 여름철 휴가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아마 대부분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이용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휴가지 대부분 장거리입니다. 그리고 낯선 지역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여름 휴가철에는 특히 교통사고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월 평균 33만 2천 건 이 정도 발생한다고 하니까 항상 안전 운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름 휴가철 내가 모르면 정말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여름 휴가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보험 정보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자, 배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교통사고 통계 분석 많이 발생한다, 평소보다 많이 발생한다 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께서 바로 필요한 정보인데요. 자동차 보험 특약 정보입니다. 자, 교대 운전을 대비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 또 남이 내 차를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에는 대부분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운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대 운전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고가 난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다. 이것을 대비해서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이것을 가입하면 내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동차 보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렇게 본인 또는 부부 특약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분들 여름철 휴가 가다가 깜빡 놓치고 이런 특약에 대해서 정보를 모른다면 사고 났을 때 커다란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차를 다른 사람이 만약 운전할 것이다 생각되었을 때는 이렇게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가입하시면 되고요. 자,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량 주인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혹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자, 나도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상황인데 이때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상 범위는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대인 대물배상 그리고 자기 신체 손해를 보상해준다. 다른 차량을 운전했을 때 자차, 그러니까 내가 운전했던 다른 사람의 차입니다. 이것을 보상받으려면 별도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되니까요. 이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주의사항입니다.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그러니까 24시 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사에 따라서 특약 명칭, 보장 조건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상세하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렌터카입니다. 관광지 같은 곳에서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도 특약을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자, 내가 자동차 보험이 있는 사람, 이분들은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상 범위를 보시면 자차 및 휴차료를 보상해준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인 대물 이런 부분은 렌터카에서 이미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내용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렌터카 손해 특약 정보로 기억해 주시고요. 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는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인데요. 다른 특약과 다른 점은 가입 즉시
바로 보장이 개시된다. 보상 범위는 마찬가지로 자차, 휴차료 이런 것들을 보상한다. 자, 주의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터카 손해담보특약.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데이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가입일 24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그 전날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고요. 보험사에 따라서 특약 명칭, 보장 조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 비용, 보장 범위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한번 비교해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또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긴급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출동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미 이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비상군환입니다. 도로에서 이탈하거나 장애물 때문에 자동차가 자력 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군환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도로에서 빠져나오거나 장애물에서 빠져나올 때 이때 받을 수 있는 비상군환 서비스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특약으로 가입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작업시간 30분까지는 무료지만 초과하게 되면 실비가 발생합니다. 자, 긴급 견인입니다. 자동차 운행 중 고장날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동차 자체 운행이 불가합니다.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하셔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10km까지는 무상 견인, 초과를 할 때는 실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비상급유입니다. 도로 주행하다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비상급유를 받을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3리터까지 급유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가까운 충전소로 견인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니까 이 비상급유 특약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배터리 충전. 많은 사람들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시동이 켜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특약을 활용하시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터리가 아예 쓸 수 없다. 그래서 교체해야 될 때는 실비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 이미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타이어가 펑크 났다. 그래서 수리해야 되겠다. 아예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나면 바로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시고 타이어 펑크 수리 교체 특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예비 타이어 같은 경우로 교체해야 되는 경우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없을 때는 타이어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때는 실비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 문이 잠겼습니다.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그는 사람도 있고 또 분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잠금장치 해제 특약을 활용하시면 정비업체에서 출동해서 자동차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잠금장치 해제 조치를 실시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만약에 내가 이런 특약을 들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하셔야 된다. 긴급 출동 서비스 총 이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번 정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약관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 자동차 사고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물론 사고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대 사고 유형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구행 직진, 뒤에 있는 차, 그리고 앞에서 가고 있던 차, 그러니까 진로 변경하는 사고인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A차 뒤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B차는 조금 더 앞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B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깜빡이 켜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를 변경했다 싶었는데 아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A 차량이 앞차가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못 봤을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비율 A 차량이 30%, B 차량이 70%라고 합니다. 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참 난감합니다. 사고 내용을 보시면 직진하고 있는 A 차량, 그리고 왼쪽 도로에서 B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다음에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 웬만하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교차로에 동시 진입했다. 우선권은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A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났다면 우측 직진 A,
그리고 좌측 직진 B 40대 60의 사고로 처리됩니다. 자, 좌우에서 동시에 차로 변경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다가 나도 왼쪽 가고 싶고 저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이럴 때 우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A 차량,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B 차량 부딪혔습니다. 이때는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반, 과실 비율이 절반이다.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다. 이렇게 사고 처리가 된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물론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이렇게 정확하게 무 자르듯이 몇 대 몇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겠죠. 이런 과실 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실비율 정보 포털 인터넷 accident.knia.or.kr 여기에서도 상담하실 수도 있고요. 손해보험협회 통합 상담센터도 있습니다. 02-3702-8500번 여기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대처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현장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황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겁니다. 사고 차량도 찍고 현장도 찍고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었을 때는 신분을 확인하시고 연락처나 차량 번호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보험사 콜센터로 바로 사고 접수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알려주는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안내받아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인사고 같은 경우에는 만약 구호조치 같은 것을 경황이 없어서 못했다. 이럴 때는 잘못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일단 사고 현장 보존한다. 정황 증거를 확보한다. 보험센터나 경찰에 바로 접수한다 하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 주요 특약 상품 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되어 있으니까요. 자동차 보험 특별약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단기 운전자 확대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담보, 여기에서는 내가 혹시 남의 차를 운전하거나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할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특별약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원데이 자동차 보험 이 부분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캐롯 손해보험에만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 이 내용은 전체 보험사에 모두 있지만 서비스 내용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약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